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술 치료에서 미술이 어떻게 치료적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술 치료가 가지는 장점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시각적이고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고 그리고 대상화된 어떤 작품이 있어서 훨씬 더 치료를 더 속도를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죠. 이러한 미술이 가지는 장점으로 인해서 치료된 그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은 말을 잘 못하니까 온몸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손부터 발짓 다 표정 막 이런 거, 울음소리 이런 게 다 이 아이들의 말을 대신하는 또 다른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네, 말하기 위해서 그립니다. 뭔가 아이들이 그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림이나 작품을 보시면서 아, 얘가 이거를 말하려고 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 말을 알아듣는 직업이 바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알아듣는 직업이 또 미술 치료사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 그림 보고 아, 우리 아이가 이걸 그렸는데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미술 치료사들조차도 뭔가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끄적거렸는데 그 형태가 뭘까라고 저한테 이제 슈퍼비전을 받으러 오기도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그 의미를 파악해서 목적이 있겠죠. 그 아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일을 하는 게 우리 미술 치료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들은 무조건 자기 어떤 상태를 나타내려고 하죠. 그렇죠? 뭐 의미 없는 끄적거림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끄적거리는 아주 의미 없어 보이는 형태들, 그런 움직임이 쌓여야 그 다음에 진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형태를 지향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얘기를.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그 연습 기간은 누가 봤을 때는 그냥 한낱 낙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미술이라는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아주 진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 할 때는 재료 아까워하지 말고 표현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꾸 표현하게 해야 자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표현할 때 어때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낙서하고 버리지 마시고 진지하게 같이 함께 머물러 주세요. 그런 아이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 아이들이 표현을 더 잘합니다. 네. 낙서 하나도 말이고 말을 대신하는 또 다른 언어이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 이제 자기의 진정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전체의 과정 안에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치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주는 게 필요하겠죠.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미술 치료를 받으면 우선은 이제 발달적으로 어려운 발달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뭐 지적 장애든 정서 장애든 뭔가 문제를 보이는 행동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 포함해서 미술 치료를 받습니다. 첫 번째 오늘 좀 나눌 사례는 이제 발달장애 아동인데요. 발달장애 아동 안에 이제 지적장애 아동. 지적장애 아동은 지능의 발달과 발달이 이제 잘 안 돼서 그 결과로서 환경에 적응을 못하거나 또래 관계가 이제 상호 소통이 어려우니까 그것의 결과로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 아이들은 이제 발달도 끌어줘야 되고 심리적인 어떤 그 안정감을 위해서 지지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조차도 발달이 느린 게 아니라 천천히 가고 있다라는 우리의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천천히 가죠.
천천히 느리게 가고 있기 때문에 중단이 아니다. 그래서 가고 있게 돕는 거, 그것이 중단이 아니라 늘 가고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간다는 거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음속의 것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지적장애 아이들조차도 다양한 어떤 행동과 능력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다양합니다. 이 아이는 IQ가 지적 능력이 뭐 어느 정도이니까 뭐 몇십밖에 안 되니까 그냥 범주화해가지고 얘네들은 늦으니까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도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같은 지적 장애의 수준을 머문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인격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수준을 보이기 때문에 생활하거나 학습적인 측면이거나 그리고 바깥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인지적인 부분이 다른 발달 선상에 있는 아이들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충분히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심각한 수준이 뭐 고, 중, 저가 있다 하더라도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충분히 느리게 가고 있는 그 안에서 미술치료가 도울 수 있습니다. 일반 아동 같은 경우는 3세 6개월에서 7세 6개월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발달 연령에 도달하기 때문에 발달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림을 주면 열심히 이제 그리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수렴되는 과정의 결과물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른과 마찬가지로 또박또박 이렇게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대화를 하면서 그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을 우리가 빨리 찾을 수는 있죠. 그러나 발달이 더딘 아이들은 사물을 인지하거나 공간관계도 좀 지각하는 게 어렵고 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외부 세계나 현상들을 좀 왜곡해서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경험을 이제 미술 안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게 또 왜곡돼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 아이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그런 치료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툴겠죠, 아무래도. 과제를 주면 서툴고 또 신체도 그렇게 과감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 놀이의 어떤 패턴이나 내용들을 이해 못하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죠. 내가 말을 하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는 다가간다고 다가갔는데 그게 만나지지 않을 때 본인도 위축되고 다른 아이들도 그 아이의 표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문제 상황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 미술 치료를 들어가면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을 보듬어주고 그 다음에 지체된 발달을 촉진시키는 그런 미술 방법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약간 교육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어떤 범주 내에서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미술 치료는 그런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7세인데 그림이 굉장히 7세 아이들보다는 수준이 좀 떨어진다는 게 보이시죠? 보면은 이제 인물을 그렸는데 인물이 동그라미밖에 못 그리고 있죠. 그렇죠? 동그라미인데 사람이 2명 있고 팔다리가 없는 것처럼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팔다리 정도가 다 나올 수 있는 수준인데도 7세 아이인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발달이 2세 이하 수준이고 그리고 인지 기능도 4세 이하 수준이고 말도 좀 잘 못하고 그림도 보니까 팔다리가 안 나오는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지만 인물은 그 정도 나오고 자유화를 그려라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크레파스로 그냥 끄적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파스 주면은 하나부터 계속 이렇게 낙서하듯이 그냥 이렇게 그리고 두고 또 그리고 두고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조금 더 신나니까 한 그림인데도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렸어요. 파란색으로 막 그린 다음에 검은색으로 또 위에다가 덧대고 마치 그림을 누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이야? 뭘 망쳤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낙서를 그리고 있는 수준의 그림을 그렸고
사람을 그려라고라는 주제를 줬을 때는 동그라미 수준의 그림을 그리는데 의미 있는 것은 사람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명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장의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일까를 평가를 하고 목표를 세워서 이제 미술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다양한 그 발달 수준, 발달 영역의 수준을 일단 파악을 해보면 수준이 좀 낮잖아요. 그렇죠? 3세 이하의 수준이죠. 표현 발달이. 그리고 지적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고 말도 이제 언어가 뭐 이렇게 의상어 정도, 엄마 이 정도 하는 7세 아이가 엄마 정도 할 정도면 굉장히 이제 좀 느리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말도 좀 해야 되고 언어적으로 반영하면서 상호작용도 치료사가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기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끌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위축돼 있고 그리고 같이 정서 표현을 보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막 집중해서 하고 그림을 그리면 주변에 이제 뭐가 있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직은 타인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면 치료사는 이 아이와 아주 부드럽게 지지적이고 아이를 이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주 이 아이한테 맞는 수준의 대리 양육자로 다가가야겠죠. 친절하게 천천히. 그렇지만 구조는 발달을 끌어내야 되는 구조니까 말을 시키고 아이가 하는 행동을 언어적으로 반영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언어들을 좀 써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했더니 지금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뭔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인물을 그리면서도 변화되는 게 보이죠? 인물이 두 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꽃도 그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도 그리고 그 다음에 토끼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두 명의 인물이 나오다가 두 명의 토끼가 나온 거는 발달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그냥 인물을 그리고 표정도 그냥 멍한 상태의 그림이었다가 치료자랑 아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이게 긍정적으로 재미있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치료자가 뭐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꽃을 그려볼까요? 꽃을 그려보자. 꽃은 이런 꽃이야. 이렇게 서로 치료적 개입으로 그려주기도 하고 아이가 그것을 수용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더 연습하는 기간을 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게 치료인가요? 교육인가요? 자,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꽃을 많이 그리는 게 이 아이한테 교육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왜 치료가 될까? 자기가 꽃을 잘 그리는 걸 통해서 자기 얘기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고 그 풍부함이 발달을 끌어오고 자기의 정서를 투영하기 위해서 더 꽃이 필요하다면 치료적일 수 있죠. 꽃을 잘 그리거나 못 그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꽃을 그리면서 내 얘기를 실어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치료적일 수 있습니다. 타인과 소통하는 것이 왜 치료적인가? 타인과 소통하면 어때요? 타인과의 소통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못해서 위축된 거하고 내가 이걸 그리면서 다른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엄마한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치료적일 수 있다. 그래서 꽃그림도 지금 보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들은 자동차를 그려라, 채색해라 이렇게 가지 않고 이 아이로부터 온 것들을 이미지, 소재를 잡아서 유치원에 갔다 오는데 자동차를 타고 왔어요. 유치원 버스를 타고 온 거겠죠? 그래서 그랬구나. 거기에 너가 있구나. 그럼 자기를 집어넣어요. 거기에 누가 있을까? 친구도 탔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자, 자동차를 몇 개를 그렸나요? 벌써 6개를 그렸네요. 그렇죠? 자기의 경험을 더 확장시켜주고 그것에 긍정적인 정서가 부여되고 혼자 탄 게 아니고 치료자가 더 확장시켜주는 질문을 통해서 즐거운 경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도 탔고 나도 탔고 그러니까 자동차 연습도 되고 친구도 불러오고 내가 타고 왔다는 경험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 자동차가 많아진 그림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점점점 표현이 확장되는 만큼 인지도 영역이 확장되겠죠. 네. 자, 그러고 나니까 두 사람의 인물이
두 마리의 토끼로 변했습니다. 자, 토끼가 자기를 대신하는 상징물로서 의인화가 되면 하나의 발달이죠. 네. 그냥 이거는 사람이다. 그냥 동그라미다 하는 차원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개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를 대신하는 어떤 의인화된 소재인 대상이 토끼가 탄생된 겁니다. 이건 하나의 발달입니다. 네. 발달을 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정도 발달이 되면 6, 7세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토끼, 토끼집, 토끼 가족, 토끼가 외출을 해요. 토끼가 어디를 가요? 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림 안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그리기 위해서 말을 한다. 말하기 위해서 그린다. 죄송합니다. 말하기 위해서 그린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 이 말이 풍부해지죠. 네. 토끼가 가족들이 있고, 토끼가 집이 있고, 토끼가 유치원을 가요. 네. 이렇게 의인화해서 상징화 능력이 발달하면 이 이미지 안에서 되게 풍부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소재들을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바다 풍경도 나오고 가족 그림도 나오고 나는 자전거를 타고 겨울에 바깥에 나가서 놀았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죠. 놀랍게도 이런 그림의 표현이 확장되면서 아이가 언어 발달도 동시에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어도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그림도 표현 중에 하나고 이게 함께 마치 톱니바퀴가 같이 서로 맞물려서 굴러가는 것처럼 그림에도 복잡성이 늘어나고 논리의 구조가 생기면서 인물 형태가 최소한 6살, 5살 아이들이 가지는 그림 형태까지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보시면 점진적으로 아이들이 지적장애라 하더라도 충분히 미술 치료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이야기는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아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 어때요? 자기가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제 자기가 딱 우뚝 서 있습니다. 색종이로 우뚝 서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표현을 더 하기 위해서 글씨를 쓰려고 해요. 글씨를 쓰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하던 아이가 내 이름을 쓰고 싶어요. 이 사물의 이름은 색연필이고 이 색연필이 담긴 이 통은 뭐 필통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알고 싶어 해요. 바로 여기서 학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아이가 인지적인 발달이 좀 일어나니까 치료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올렸다. 그래서 학습의 욕구도 생기고 본인이 도전하게 되고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러니 아이들과 잘 지내게 되겠죠. 통상 갖고 있는 그 7세 아이들과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3, 4세 수준에서는 5, 6세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미술치료 기간은 한 1년, 2년 정도 됐고요. 1년 반 정도 됐고 혼자 자기중심적이고 언어가 발달이 이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왔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또래 관계에 대한 학습에 대한 이런 호기심과 그런 어떤 자발성에 의한 노력들이 이제 추가가 되니까 다른 아이들과 이제 상호작용도 가능하게 돼서 이제 사회성 그룹으로 이제 이동하게 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그림 보면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림이 발전하는 게 시각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미술이 치료적일까? 미술 치료가 치료적인가? 라고 약간 의문을 가지셨다면 이 미술 제가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보존해서 기록해서 펼쳐놓으면 발전했구나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장점을 동시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다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